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상태에 관계없이 계속 발전이 가능해요. 그래봤자 뭐 얼마나 변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제가 이제 강력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수원입니다. 사실 옛날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뇌는 어릴 때 만들어지면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쇠퇴할 뿐이다.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낡은 이론입니다. 뇌가소성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뇌가 유연하게 변화한다, 이런 의미예요. 뇌란 것은 서너 개의 신경세포가 연결망으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연결망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뇌 세포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뇌가 변한다는 걸 그래봤자 뭐 얼마나 변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주 제가 이제 강력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이분의 이름은 미셸 맥이고요. 이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뇌졸중이 있었어요. 좌뇌 쪽이 다 사그러졌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뇌를 반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꽤 옛날이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이 아이가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는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로 피해가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른 아이와는 달리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뒤집지도 않고 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느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정확히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아이를 발달시키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이 아이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음악을 끄면 아이가 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기어갈 수 있도록, 그쪽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음악을 다시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 아이를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는 점점 더 느렸지만 학습을 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아뇌가 보통 언어와 관련된 역할을 많이 하는데, 말씀도 잘 하시고 지금은 그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걷는 거나 이런 것들도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아주 온전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뇌가 반만 있지만 계속 성장하면서 나머지 부분이 이 다른 쪽, 쇠퇴한 쪽의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당연히 잘 뇌가 발달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릴 때 더 많이 잘 발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상태에 관계없이 계속 발전이 가능해요. 증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뇌가 변한다는 예 중에서 나이가 60대 이상,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지 않는 분들을 모아서 일주일에 3번씩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동을 한 거예요. 유산소 운동이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는데, 해마가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 해마의 부피가 그때 2%가 증가했다. 기억력이 더 좋아졌다. 이런 연구가 나섰어요. 그리고 또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런던 택시 기사님들은 내비게이션을 안 쓰시고요. 이제 기억을 해서 운전을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런던 택시 기사님들의 경우는 해마가, 이 기억과 관련된 해마가 일반인들보다 더 크고, 게다가 경력이 오래될수록 해마가 더 크고 기억력이 더 좋다. 그것도 학습에 의해서 뇌가 변한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변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미리 지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나는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아, 재능이 없어, 이쪽 머리는 없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저희가 정말 한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쪽에 아주 탤런트가 높으신 분도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노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뇌가 변화하는 것이고 유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할 때 하다가 어느 순간 잘 안 되고 이게 막 답답하고 안 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뇌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다르게 사용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몸을 움직인다 할지, 똑같은 걸 하지 말고 말을 해본다 할지, 저희가 노래를 만들어서 하면 기억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뇌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긍정적인 상황일 때 공부가 더 잘 돼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뇌 손상을 당하신다거나 이렇게 병으로 인해서 뇌가 쇠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저희가 재활이 가능합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재활이 되어 있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 경우도 역시 뇌는 변화하면서 적응하면서 보완하고 성장하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저희가 뇌졸중이라든가 힘든 일이 있어서 뇌를 다쳤는데
몸에 어느 쪽이 마비돼서 잘 못 쓰시는 경우들. 그런데 어떻게 재활을 하나요? 몸을 계속 움직이면서 똑같은 움직임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재활을 하죠. 이렇게 뇌가 재활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뇌졸중 때문에 쇠퇴한 그 부분이 다시 생기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부분이 다른 연결망을 만들어서 그 기능을 맡아 하는 거거든요. 아주 쉬운 건 아니죠. 뇌졸중이 있으시다가 회복하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몇 년 동안 재활을 하시죠. 오래 걸리지만 뇌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한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뇌 가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뇌가 변한다. 그런 의미인데요.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뇌를 변할 수 있다. 그런 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한계 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더 노력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